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인목이 사화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는 그 사주에는 이렇게 네 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네 개의 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에도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지지가 있고 영향력이 약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어떤 지지에 있는 것이 많이 끼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첫째로 이 월지와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는데, 월지와 일지가 자기 운명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중요한 지지입니다. 그래서 월지와 일지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월지는 이 사주의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월지는 뭐냐면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보는 중요한 지지입니다. 그리고 일지는 나의 몸이고, 일지는 나의 몸이고, 또 나의 배우자의 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이 잘 나타나고, 또 배우자의 성향이 잘 나타나므로 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연월일시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연월과 일시로 구분하면은 가정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부모의 가정에 그 영향을 끼치는 자리가 연월이고, 요거는 내가 이루는 자리입니다. 요 일시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식을 잘 나타내는 그런 공간이고, 이 연월은 부모를 비롯해서 형제, 조상들의 그 관계를 잘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형제라든가 내가 태어난 그런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일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뭐 연지 시지가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월지와 일지가 거의 80%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이제 가정적인 기준에서 본 거고, 사회적인 성향이냐 개인적인 성향이냐는, 또 연월은, 특히 월지는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월지입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것이 월지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또 나의 개인적인 성향, 이거는 이 일지와 이 시주에서 그 영향력이 많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알아두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는 뭐냐면은 이 중심 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심 세력. 사주의 중심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 사주가 세력적인 면에서 무슨 기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걸로 태어났느냐 하는 그 중심 세력을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 사주의 중심 세력은 그 지지 글자가 운명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 다음에
용신이나 희신이나 혹은 기신이나 그 지지가 나한테 용신 역할을 하는지 희신 역할을 하는지 혹은 기신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중요한 지지일 때는 유심히 살펴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한난조습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임목이 사화를 만났을 때 그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임목도 뭐냐면은 생지입니다. 생지고, 그 다음에 사화도 생지입니다. 그래서 임목이 사를 보면 목생화를 하죠. 목생화를. 근데 생지이기 때문에, 생지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에 에너지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기운이 발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두르고 급박한, 아주 급한 성질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생지끼리 만나게 되면은 일은 빨리 시작하지만 성급해서 실수하여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력과 과감성은 있는데 마무리가 좀 약하고 지속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인과 사의 목생화는 목적에 대한 집중도와 속도감이 있어서 목표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나가는데, 지속성이 약해서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져 조절하지 않으면 결과가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흐지부지 돼 버려요. 또 혹은 작심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하면 화를 통제 조절을 잘못하여 이렇게 화가 왕하고 같은 목상을 해도 화가 왕하고 이렇게 수가 약하면은 목생화 할 때 이제 수가 사주에 없거나 약하면은 화를 통제 조절을 잘못해 갖고 불은 왕한데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갖고 의외의 사고수가 생길 수 있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력도 약하고요. 그래서 오행과 간지의 흐름에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사주 전체를 기준해서 그 세력이 편중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력이 편중되어 있으면 종격이 아니라면 병이 됩니다. 종격이 아니라면. 세력이 편중되어 있으면 종격이 아니면 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 되면은 이 병을 조절을 해야지 됩니다. 병이 조절이 안 되면은 치우쳐 갖고 원만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사주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병약 논리죠. 병약 용신 잡는 법입니다. 이 병약 용신. 사주에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운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주에 어떤 오행의 변화를 볼 때는 첫째로 생설극제 변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또 둘째로 변화가 사주 전체 기준에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쓸모가 있어야 좋아지는 것이고 쓸모가 없으면 나빠지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이 살을 생하는 것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성향으로 생하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의 운명적 결과는 사주 전체를 보고
기름과 성패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이 살을 생하는 것만 갖고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화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 사주이면 좋은 것이고 화의 기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죠. 인목이 사화를 생하는 것은 나무를 태워서 불을 만들 때 순차적으로 조용히 불이 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폭발적으로 타거나 예기치 않게 옆으로 번지거나 산발적으로 타거나 소리나며 타거나 불규칙하게 타서 불은 빨리 만들어내는데 통제하기가 힘든 불을 피는 것이 인사형입니다. 인사형이 아니라 인이 살을 생하는 겁니다. 인이 인생사. 비유하면은 이제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것이니까 비유하면은 이제 폭죽이나 물상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폭죽. 인사형의 물상으로는 폭죽 혹은 뭐 수류탄. 또 뭐 가스 폭발. 또 전압의 불안정.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전압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물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의 목생화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에너지가 불규칙하게 작용하여서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예기치 못한 과부하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예민하고 긴장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안정되어 가는 목생화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알아야 하냐 하면 운에서 화가 강해질 때 좋은 운이라 하면은 인생사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기에는 불규칙하게 작용하여 힘들게 하다가 안정이 되는 것이므로 조금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감적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지에 인과 사가 있으면 인사형을 논하는 사람이 많죠. 인사형을 논하지 않고 목생화가 불규칙적으로 안정되지 않게 하므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을 논할 때는 인과 사에 근을 한 병화가 천간에 있을 때 인사형을 논하는 거지, 인중병화, 사중병화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으면 인사형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인사의 관계만, 지지의 인사의 관계만 우리가 논하면 되는 겁니다. 지지는 천간의 근거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인과 사가 있는데 병화가 원명이든 운에서 오면은 천간에 있는 병화는 인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병화도 되고 사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병화도 되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 근거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입니다. 인을 대표할 수도 있고 사를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근거하고 대표로 나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인사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사형은 병화가 만약에 인수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서나 자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관이다 그런다면은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이라는 것은 원래 완전한 모습이나 상태가 잘못되어서 완전한 모습이나 상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희생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완전한 모습이나 상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되는 것은 부분 수정을 하는 거죠. 부분 수정. 원래 완전한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형으로 화기가 통제가 안 되게 되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은 토나 이제 수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수는 해자로, 수는 해자, 지지로 보면 해자죠. 토는 진술충미죠. 진술충미죠. 그런데 인사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토로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토로는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습토로서 진이나 축이나 습토로서 조절하거나 수로 이제 조절을 하게 돼야지 잘 됩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면 인사형의 작용이 이제 좋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과가. 근데 원래 사주가 습하면은 이제 사주가 습하게 되면은 인사형은 오히려 조정할 필요 없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주가 조열한데 인사가 있으면 조열한 것이 더욱 조열해지므로 인사형이 안 좋게 발동이 되는 거고 사주가 습할 때 이럴 때는 인사로 인해서 사주의 조숙과 한난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능률적인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사주의 기국을 잘 보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신살이나 형충파해 등은 사주의 보조적 부수적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사주가 인사형을 잘 쓰는 사주는 어떠한 잘못된 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의사나 군인, 검찰, 경찰 혹은 고급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갖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입장이 돼 갖고 쓰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형을 주도하지 못하고 형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형에 내가 지배를 당한다면은 내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혹은 범법자가 된다든가 이렇게 갖고 본인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형을 주도적으로 잘 쓰는 사람은 뭐예요? 일을 잘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인사형을 주도적으로 쓰지 못하고 인사형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신유기의 경인 신산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형이 있죠. 이렇게 인사형. 그러면 이 인사형이 여기서는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인사형은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목생화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중의 병화와 사중의 병화가 튀어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인사형으로 논하지는 않고 그냥 목생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해월달에 태어난 경금입니다. 겨울에 태어났죠. 겨울에 태어나고 금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수기운이 강하죠. 이렇게 금수기운이 강하다 한다면은 상당히 성격이 차분하고 냉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런데 그런 성향이지만서도 이 겨울에 태어나서 한한 계절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한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출발이 더디다 이거죠. 더디다. 그러니까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이거죠. 춥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아서
늦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부든 어릴 때 공부든 혹은 내가 일을 하든 간에 시작 부분에서 잘 안 풀려갖고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남보다 늦게 출발해갖고 처음에는 성과가 잘 안 나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는 화기가 필요한 거죠. 화기가 필요한데 인사형이 여기서는 도리어 인사가 좋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인사가 목화 기운 아닙니까? 여기서는 화의 기운이 좋은 건데 이렇게 목생화가 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목생화를 뭐냐면 자꾸만 못하게 붙들어 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초년에는 경자 신축 이렇게 나가잖아요. 금수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부도 늦게 발휘가 되고 또 사회적인 진출에서도 늦게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사가 있는데 이것이 목화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화기가 추위를 풀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이 이제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이렇게 사회 진출하면서 더욱 똑똑해지고 늦게 이제 잘 풀리는 거죠. 능력 발휘하고 특히 이제 배우자 궁위에다가 배우자 성이 좋지 않습니까? 화기운이니까는. 그래서 결혼하면서 결과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편과 함께 건축 설계업을 하고 있는 사주인데 임목이 편재이고 또 목생활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안에서 가정 살림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여자지만 주도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더 자기 적성에 맞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도 이제 이렇게 지금 목화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가 더욱더 재물적인 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